사건이 발생하면 발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시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 지금은 뭐 어떤 이름으로 있어요? 그럴 때 몸이 먼저 움직이고 먼저 좀 더 발로 뛰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이렇게 세상에 알리는 게 기자의 역할. 고의로 유발했다는 거죠? 그냥 시중가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셨다는 왜 두 번째 베이도 많이 들어가죠? 세상을 향해 던지는 날선 화두. 그렇지만 저 너머의 진실은 쉽게 답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깨어있기에 고민하는 경찰서 기자들의 72시간을 담았습니다. 기자들은 서울을 보통 8구역으로 나눠서 취재합니다. 그 가운데 유독 예의주시하는 구역은 서초와 송파, 수서 일대를 포함한 강남 라인. 크고 작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죠. 때문에 사회부 기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곳 강남경찰서에 있는 기자실입니다. 등록된 언론사만도 27개, 총 40여 명의 기자들이 이곳으로 출입을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계신 거세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자료를 보고 있어가지고. 저 보면 안 되는 건가요? 네? 보면은 뭐 공개되면 안 되는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워낙 네. 특종 기자여가지고 네. 뭐 또 특종하려고 그러나 확인만 했죠 제가.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저는 저 교통과 무슨가요? 뭐 네. 취재할 게 있어서. 경찰서는 온갖 사건 사고가 모여드는 곳이죠. 형님 저 서울청 교수팀 번호 좀 알려주세요. 뭐 물어보시나? 때문에 각 언론사들은 경찰서에 기자실을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제랑을 알려. 그곳의 출입 기자들은 수시로 경찰과 만나며 정보를 주고받죠. 직책이 어떻게 돼요? 주임이요. 경찰서 중에서 좀 제일 힘든 곳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어요. 워낙 사건이 많고 또 이렇게 연예인들도 많고 정치적인 것도 뭐 최근 국정원 사건도 다 저희 강남 라인 내 기자들이 다 했거든요. 특종에 울고 웃는 기자들에게 가장 부러운 건 특종 기자라는 명예. 네, 안녕하세요. 이분이 기자상에 빛나는 정한봉 기자. 네? 기자상에 빛나시는 아까 그 말한 국정원 사건 특종 기자, 특종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정원만 아는 바보. 그래서 국정원 사건은 이제 수서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댓글 그 게시글 쓴 거랑 이런 거 좀 밝히는 기사들 몇 차례 쓴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유달리 엉덩이가 무겁다는 정 기자. 특종의 비결은 이런 집요함이 아니었을런지요. 소리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서울 광진경찰서는 콜로콘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38살 조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아하, 이분은 방송 기자군요. 오죽 급했으면 여기서 녹음을 할까요? 제가 몰라드렸는데 네. 오디오 파일만 그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나요? 원래 이렇게 기자실에 나와 있으니까 낫뉴스 같은 거 할 때는 내근자가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제가 여기서 보내야 돼요. 모른 뉴스란 먼저 터트리는 게 임자. 최근엔 매체가 많아지면서 속보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사건도 밤낮 없이 터지니 경찰서 기자들은 야근이 부지기수죠.
그럼 저 목욕탕 이용 시간은 뭐예요? 저 세심천이라고 여기 경찰서 안에 있는 이 목욕탕인데 여기 자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씻어야 되는데 네. 샤워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경찰서 안에 있는 거. 네, 수건, 칫솔, 면도기는 지참해야 되나 봐요. 거기는 팔지 않으니까. 알람이 울리는데도 꼼짝조차 안 하는 대현 씨. 새벽 4시부터는 경찰서를 돌아야 한다는데 어쩌려나요? 대현 씨. 대현 씨. 아? 4시 반이에요, 4시 반. 알람 지금 한 10번 울린 것 같아요. 우리 깨우기가 원망할 정도로 그렇게 주무셔가지고.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알고 보니 옆자리엔 다른 신문사의 수습도 있네요. 다들 이맘때가 기상 시간인가 봅니다. 괜찮아요? 자는 건지 게임인 건지 모르겠네요. 수습 기자들의 수면 시간은 평균 2시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기사거리가 될 만한 걸 조사해 2시간 단위로 선배한테 보고해야 합니다. 부부싸움 해가지고요. 아, 술 마시고요? 네, 사람 술 마시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컵 던지고 발로 이렇게 한번 때렸대요. 네. 웬만한 체력과 끈기가 아니면 버티기 힘든 수습 생활. 괜찮아요? 뭐 아직 잠 덜 깼는데 적응 되다 보니까 괜찮네요. 고생하세요. 네. 네. 수습이 끝나면 정식 기자가 되지만 그렇다고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 일간지와 방송 뉴스를 꼼꼼히 모니터해야 되죠. 기자라는 직업이 잠이 많으면 곤란하겠어요. 다들 잠 많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기자 되면서 다들 바뀌시는 것 같아요. 다들 한 이제 3-4시간밖에 못 자고 좀 피폐하게 바뀌죠. 어제 나간 김규화 기자의 기사는 반응이 괜찮았나 본데요. 진짜 만족스러운 기사가 나가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아, 이거 이번에 기화가 되게 신경 쓴 거다. 같이 그런 게 나가면 같이 이제 보고 박수 쳐주고. 장독 썼네. 오늘은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밤사이에 다른 언론사가 새로운 기사를 내보낸 모양입니다. 살리고 있어? 저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물을 먹어가지고 지금. 어제 물 먹었다. 여기 5명으로 부풀린 네. 가족인가요? 물 먹었다는 표현이 다른 데는 나갔는데. 예, 그쵸. 못 나간 거죠. 쉽게 말해서 다른 데는 나갔는데 우리는 그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인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태를 물을 먹었다고 하죠.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우리가 모르던 사건이 나는데 그게 또 그러네요. 카메라 없으면 혼내시는 거 아니야. 저희 라인은 사랑과 평화의 라인. 그지? 민철아. 예. 맞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등 기반 시설이 모여 있어 국가 차원의 기준 위험. 바람 잘 날 없는 강남 라인에 오늘도 기자들이 모여 있는 걸 보니 뭔가 사건이 생겼나 봅니다. 가족 3대가
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내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친딸의 추락사고까지 방치한 기막힌 사건. 대부분 무직으로 현재 보험 보상금을 받고 운전한 사람 누구 이런 거에 말씀. 고의로 유발했다는 거죠? 태양이랑 다른 사건은 충격적인데 보도자료만으론 미흡한 구석이 많습니다. 피의자인 어머니나 피해자인 친딸을 보게 해달라 요청하지만 경찰은 난감하다는 입장. 근데 안 꺼내주시면 얘기가 안 돼요. 저희가 다 같이 하기는 무리고 몇 명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리하지 않게 잘 구슬려볼게요. 꺼내만 주시면. 저희가 다 모르는 게 아니라 대표를 한 명. 대표만 한 명만은 사진 어떻게 했어요? 사진이요? 네. 사진은 영상 카메라 한 대. 자기가 전에요 지금 한 대라고. 카메라 한 대로 뭐야 지금? 근데 지금 자기가 그거 한 대 이러고 있어. 이거 지금 전혀 안 된다는 상황이니까. 아니 근데 왜 정신님이 한 대라고 얘기하시냐고요. 아니 전혀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냥 뭐 면회하려고. 결국 의견을 모은 끝에 취재기자 2명과 카메라 기자 1명이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분위기가 다시 부드러워지는데요. 되는 것까지만 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을게요. 내가 같이 할게. 일할 때 화내는 거는 서로 다 익스큐즈가 되니까. 화내는 건 튀어나와 보다 아까. 어떡하지? 찍혔어요. 안 나오나? 왜 술 안 시켰냐는 거. 그렇지만 너무 시간을 끌었나 봅니다. 간 것 같아요. 갔나 봐요. 이런 반쪽짜리 취재로 기사가 될 수 있을지 김규화 기자는 조금 회의적인데요. 굳이 이거를 밀어붙일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지금. 신문을 모니터하면서 시작되는 기자들의 하루. 오늘은 과연 어떤 기사가 세상에 나왔을까요? 한신문 이렇게 포토 그려야 돼. 스스로 그려야 돼요. 아, 예, 물 먹는 거 있나 그래. 아, 좋네요, 한글에. 좋다. 때로는 경쟁사의 기량에 감탄할 때도 있습니다. 지훈아. 그럼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안 한 거네? 결과적으로?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왜요? 보고할 거 없다는 거네. 보일 거 없죠. 저도 없어요. 자, 보고할 게 없으면 보고거리를 만들어야겠죠. 지원 씨의 발걸음이 급해집니다. 게다가 새로 떨어진 지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폭염에 냉방을 안 하는 관공서를 찾아내라니요. 15분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 15분 동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것이 기자의 근성. 지원 씨도 서서히 단련돼 갑니다. 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한국전력공사. 습도 67도예요? 그때는 33도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근데 일단 오후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오후에는 더 더워요? 지금보다? 32도 정도. 아, 그렇지. 2시 이후에. 네, 2시 이후에. 역시 기사거리는 발로 뛴 만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진경찰서에서 브리핑이 있는 날. 그런데 기자 하나가 30분이 훨씬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아하, 선배 대신 참석한 수습기자군요. 좀 어떤 특이한 수법이 있었는지 그걸 좀 먼저
사건 내용은 병원 직원들이 연루된 보험 사기 사건인데요. 그때마다 오목과장으로 간 거예요? 그럼 부월동은 왜 써놓으신 거예요? 부월동 뭐예요? 쟁쟁한 선배들 틈에서 잔뜩 주눅이 든 수습기자. 그래도 늦은 만큼 보충 취재에 나서는데요. 이분들 다 나이랑 다 남자분.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조금은 서툴러 보입니다. 아까 보니까 선배들 사이에서 살짝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아니 이날 오후 선배의 지시에 따라 강남 일대에 도착한 수습기자. 이번에는 무슨 내용을 취재하는 걸까요? 어떤 걸 선배한테 지금 지시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포인트 혹은 마일리지 카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손님들이 그 카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용을 안 하니까 손님들이 구매할 때 손님들 대신에 이제 알바생이나 사장이 자기네들 카드로 적립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기획 취재입니다. 그만큼 깊고 전문적인 취재가 필요하죠. 지금 편의점 몇 군데 들으신 거죠? 이제 한 10군데 넘어간 것 같아요. 가시는 데마다 물건 사셨잖아요. 네.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오늘 하루 돌아본 곳만 17군데. 이만하면 선배도 만족할까 싶었는데 대여섯 군데 선배의 의중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곳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선배님 뭘 하세요?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니고 시간을 많이 쏟으면서 상대가 말해준 야마에 맞는 사례만 찾는 게 아니라 거기 돌아다니면서 뭔가 문제 없었나, 꼭 내가 해준 것만 너가 이렇게 챙겨야 되냐. 아까 여기 종일 돌아다닌 게 보람이 없게 됐습니다. 물티슈도 샀고. 그렇지만 좋은 기사가 단번에 나오는 게 아니듯 발품을 팔다 보면 한층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가 되는 길이 혹독한 건 그것이 사람의 세상을 다루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편하게 하고 싶어? 편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카톡 보내주고 경남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면 알아서 갔다 오고 좋겠지.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좀 뭐랄까 인명을 다룬다 그럴까요? 기사 하나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의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근데 그런 직업일수록 분기가 센 것 같아요. 업무 순간순간마다 긴장도를 유지해야 되는 직업. 의사도 뭐 메스 한번 잘못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여기도 기사를 잘못 하나 쓰면 누군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펜으로 세상을 말하는 사람들. 그러고 보면 기자라는 직업만큼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직업도 없을 듯합니다. 체험활동 처음에 그 안내문? 유나 씨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지난 7월 5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 해병대 캠프 사건 때 기자를 시작한 지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읽지 않은 원고예요. 처음에는 저도 뭔가를 하나 취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없는 어머니를 붙잡고 아드님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내 아들은 살아 돌아올 거기 때문에 살아 돌아오면 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취재를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벽 3시쯤에 그 부모님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걸 이제 저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아들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날 일면에다가 이제 그 아들들은 정말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었고 뭐 이런 스토리를 썼었는데 그런 현장을 보면 사실은 기자로서는 가슴이 뛰긴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되게 힘들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나? 아 그쵸. 저는 그날도 그랬고 꼭 그런 현장 갔다 오면 이제 SNS에 올리죠. 내 직업이 누군가에겐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뭐 그런. 혹독한 수습 생활을 이겨내고 기자의 꿈을 이룬 사람들. 그럼에도 이 직업은 매번 성장통을 앓게 합니다. 그때가 이제 장애인의 날 전날이었어요. 근데 어떤 장애인이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네. 치료를 못 받고 치료를 거부당하고 쫓겨났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래서 이거는 좀 억울한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근데 이제 그분이 목을 메고 이제 그 장면을 제가 이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 부르고 이렇게 수습을 했죠. 저도 많이 당황했었죠 그때. 근데 그때 제가 그 취재를 하면서 그 타살 의혹이 있다는 그런 부분의 정황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경찰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확인을 뒤늦게 이제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거를 쓰면서 유족분들이랑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서든 밝혀주고 싶었는데 결국에서는 이제 경찰에서 뭐 못 밝혀낸 거죠.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단서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 의혹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이제 막 그 유족분께서 굉장히 그래도 노력 많이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책도 선물해 주시고 굉장히 가슴 마련하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몸이 먼저 움직이고 먼저 좀 더 발로 뛰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이렇게 세상에 알리는 게 기자의 역할이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직업이네요. 그런 직업. 그래서 힘듭니다. 세상이 아플수록 기자는 달려야 합니다. 이들의 글이 세상을 보듬는 목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원 씨는 30분이나 넘게 늦잠을 자는 바람에 더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되풀이되는 고단한 하루. 그렇게 매일 깨지고 아파하면서도 다시 하루를 달리는 힘은 무엇일까요? 오뚜기 정신이죠. 한 번 이제 넘어져도 뭐 금방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예. 아직 제가 좀 오뚜기 정신이 부족해가지고 좀 약간 취재력이 딸리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좀 많이 이제 넘어져 보고 하다 보면 언젠가 이제 다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튀어 오르는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근데 좀 넘어지면 좀 오래 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생 많았어요. 네. 네. 훗날 다시 만나면 그녀도 현장을 누비는 멋진 기자가 되어 있겠죠.
매일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기사란 무엇일까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사가 좋은 기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이라도 아주 조그만 부조리라도 조금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런 기사가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여기 숨어 계셨군요. 오늘은 집에 가서 이제 보고도 하고 다 하고 지금 잠깐 잤어요. 10분? 잊지 않으시죠? 믿지 않기는요. 좋은 기사를 쓰려면 게을러선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 먹었던 마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에 우린 매일 다짐하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디예요? 그 위치가 이 위치가 어디예요? 이중대교? 펜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꿈. 우리 시대 모든 기자들의 바람일 겁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 첫 마음만큼은 변치 않고 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But now I've come back again.